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문 외상소생술, 즉 PHTLS의 가장 뼈대가 되는 철학을 다루는 제2장 황금 원칙, 선호 및 비판적 사고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3학년 심화 과정에 진학한 만큼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한 프로토콜을 현장에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똑같은 교통사고 현장이라도 비가 오는지, 환자가 기저질환이 있는지,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가 몇 대인지에 따라 우리의 처치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 제목에서 말하는 외상처치의 본질이란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테크니션이 아니라 현장의 혼란 속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배울 비판적 사고 모델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많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의학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을 보시면 루크 필즈경의 의사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항생제도 진단 장비도 없던 과거의 의학은 의사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일종의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저 환자의 머리맡에서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에 대한 엄청난 이해와 CT, MRI 같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의학은 철저한 과학이 되었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이 자리 잡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응급구조사들이 활동하는 병원 전 환경은 이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통제되지 않은 척박한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 한복판이나 불타는 건물 안에서 여러분은 해부학과 생리학이라는 과학을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융합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병원 전 처치에 남아있는 실전의 예술입니다. 여러분은 첨단 과학을 환자에게 예술적으로 적용하는 코디네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국가고시와 학과시험에 아주 단골로 무조건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사결정의 뼈대가 되는 원칙과 선호의 차이입니다. 먼저 원칙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부생리학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불변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숨을 못 쉬는 환자에게 폐로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반면 선호는 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가변적인 방법입니다. 산소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어대원은 아이개를 꽂고 백마스크를 짤 수도 있고 비대원은 후두경을 들고 기관 내 삽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즉,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선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문장을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처치 방법 중에서 특정 선호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교재에 나오는 이 5가지 요소는 객관식 보기로 출제하기 매우 좋으니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째,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인지 고속도로 한복판인지 가장 가까운 외상센터가 몇 분 거리인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집니다. 둘째, 환자 상태입니다. 환자가 얼마나 위급한지 생체 징후는 어떤지가 결정을 좌우합니다. 셋째, 처치 제공자의 지식과 술기 경험입니다. 아무리 기관 내 삽관이 좋은 선호라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술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프로토콜입니다. 우리의 법적 업무 범위나 지도의사의 지침 안에 있는 술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비입니다. 현장 구급차에 혈액이 없다면 우리는 차선책으로 결정질 수액을 선택해야만 하죠. 이처럼 우리의 처치 선호는 이 5가지 필터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앞서 배운 개념을 실제 현장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픽업트럭과 승용차가 측면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유일한 팀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팔이 부러졌는데 처치를 완강히 거부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승용차에는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을 안 쉬는 할머니, 필사적으로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패닉에 빠진 어머니, 뒷좌석에는 의식 없는 3세 아이와 멀쩡하지만 울고 있는 5세 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처치하시겠습니까?
난동을 부리는 만취 운전자는 그냥 두고 와도 될까요? 패닉에 빠진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이는 의식이 없습니다. 라고 곧바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현장에는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음 슬라이드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앞선 시나리오처럼 정답이 없는 듯한 혼란스러운 현장을 정리하는 힘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엄격하고 기계적인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보시면 먼저 현장과 환자 자원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위험과 이득을 분석하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단호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쉽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마지막 재평가입니다. 내가 내린 처치 결정이 환자에게 효과가 없다면 즉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는 현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로토콜은 가이드라인일 뿐 항상 비판적 사고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실제 환자 평가에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XABCD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내과 환자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어기도, 비호흡, 시순환 순서로 접근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외상 현장에서 비판적 사고를 적용해 봅시다. 환자의 허벅지 동맥이 터져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매뉴얼에 기도를 먼저 보라고 했어라며 턱을 들고 산소를 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그 사이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피적혈구가 다 빠져나가면 산소를 백날 줘봤자 세포로 운반할 택시가 없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외상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대량 출혈 X를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지혈대나 직접 압박한 후에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대량 출혈이 있을 때는 A 기도보다 X 출혈 통제가 우선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의 편견 바이어스입니다. 술 냄새 나네. 그냥 만취자구나.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순간 환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편견을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명백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나리오의 트럭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것은 단순한 주정일 수도 있지만 저산소증이나 뇌출혈로 인한 의식 변화일 확률을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두노함는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구급차에는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장비가 없습니다. 100% 완벽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현장에서 시간을 끌며 생명 구조를 미루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현장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확실성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최선의 정보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의료관계법규와 응급의료개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생명윤리의 4대 원칙을 다루겠습니다. 이 4가지는 병원 전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를 푸는 열쇠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매칭해서 외워두세요. 첫째, 자율성 오타너미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둘째, 무해성난 멜러퍼선스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셋째, 선행 버네퍼선스입니다.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정의 저스터스입니다. 제한된 의료 자원을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까 시나리오처럼 구급차가 한 대뿐인데 환자가 5명일 때 누구를 먼저 살려야 전체의 이익이 큰가 중증도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방금 배운 윤리 원칙을 앞선 다수 사상자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딜레마가 있었죠. 첫 번째 딜레마,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처치를 거부합니다. 그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버려두고 와야 할까요? 아닙니다. 환자가 술이나 뇌손상 등으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의 거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 가정하는 암묵적 동의 묵시적 동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제로 처치하고 이송하는 것이 윤리적입니다.
이 묵시적 동의의 성립 조건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두 번째 딜레마, 패닉에 빠진 어머니가 다른 가족들의 생사를 묻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이는 혼수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면 환자에게 극심한 쇼크를 유발하여 무해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짓말은 하지 않되 저희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 처치 중입니다. 라고 진실의 전달을 병원 도착 후로 지연시키는 것이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입니다. 다음은 외상소생술의 핵심 개념인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알 애덤즈 카울리 박사가 처음 제안했던 삶과 죽음 사이에는 60분의 황금 시간이 있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 외상학에서는 이것을 물리적인 60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모든 외상 환자의 황금 시간은 정확히 60분이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환자에 따라 심장 관통상은 10분 만에 사망할 수도 있고 허벅지뼈 골절은 몇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황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환자의 생리학적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쇼크와 다장기 부전으로 진행되기 전까지의 결정적 시간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황금 기간을 놓치면 환자의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병태 생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은 산소와 포도당이라는 연료를 태워 아데노신 3인산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계와 같습니다. 포도당은 지방이나 글리코겐 형태로 몸에 저장할 수 있지만 산소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외상으로 피를 많이 흘리면 산소를 실어 나르는 택시인 적혈구가 사라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ATP 생산 실패, 결국 세포 사멸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크의 본질이며 우리가 출혈을 막고 현장에서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절대적인 생리학적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포 사멸을 급격하게 가속하는 3인방이 있습니다. 일명 죽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은 시험에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산증 애시도시스입니다. 피가 모자라 무산소 대사를 하면서 몸에 젖산이 쌓여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둘째, 저체온증 하이포서미아입니다. 피가 빠져나가고 쇼크에 빠지면서 체온이 뚝 떨어집니다. 셋째, 응고병증 코우에결로서시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인데 체온이 떨어지고 피가 산성화되면 우리 몸의 지혈 시스템 응고인자이 아예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피가 안 멎으니 체온이 더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니 피가 더 안 멎는 식이죠. 한번 이 고리에 빠지면 병원에서도 살리기 힘듭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철저한 보온과 신속한 지혈로 이 고리를 조기에 끊어내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빠르고 정확한 처치가 실제로 얼마나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외상 사망의 약 17%는 출혈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출혈 사망의 45%는 조기 소생술과 빠른 지혈로 예방 가능한 사망 프리벤터블 데스였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부목을 완벽하게 되겠다고 꾸물거리며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될까요? 저혈압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10분 지연될 때마다 환자의 사망 위험은 무려 3배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완벽한 처치 선호를 고집하다가 수술실 도착이라는 절대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체류 시간은 무조건 짧아야 합니다. 자, 120분에 걸친 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테크닉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외상 처치는 진정한 의미의 팀 스포츠입니다. 여러분의 탄탄한 해부 생리학적 지식과 흔들림 없는 술기, 그리고 혼란스러운 현장과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최선의 선호를 찾아내는 비판적 사고가 합쳐질 때 비로소 환자의 생존이라는 기적이 완성됩니다. 오늘 배운 원칙과 비판적 사고의 뼈대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리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 1분이 환자의 남은 50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훌륭한 응급구조사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